네, 요즘 서울 강남 아파트 주택 가격 전 세계에서 약 3번째로 가격 상승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히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주택 가격들이 이제 그 과열됐다라는 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해서 2월 달에 지금 방안을 내놨는데 3월 초에 벌써 시행이 되는 굉장히 그 급박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규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06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안전진단 강화는 2006년에 나왔던 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그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차츰차츰 완화됐던 것을 다시 원상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요. 안전진단의 절차를 기준을 완화했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준 완화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추진 필요성에 결정한 부분들이 주요 기능이 훼손됐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30년만 지나면 거의 무조건 이렇게 재건축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결정, 주요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귀해서 과거처럼 좀 정상적으로 좀 살펴보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내면을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요. 사회적 자원이 좀 낭비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적인 부분입니다. 정부의 시각인데요. 30년이 지나도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이 부시는 게 오히려 손해다라고 좀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자원 낭비,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을 써도 되는 아파트가 이런 재건축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이 좀 사회적인 자원 낭비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일부 주민들이 지금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30년 된 아파트도 나는 이 지역을 떠나기 싫고 이 지역에 그대로 오래된 아파트지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수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취지로 넣은 건데요.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당연히 이렇게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정부의 시각입니다. 자, 이러한 정부의 시각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전 단계 현지 조사부터 공공기관이 참여 가능.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 참여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부의 입맛대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뒀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안전진단 전 단계에서 사업 진행 여부 판단, 그래서 매몰 비용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이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요. 안전 진단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때 공공기관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나오면은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4단계 나오는데요.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재건축이 안 되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재건축이 되는데 조건부 재건축입니다. 조건부 재건축이고요. 요거는 이제 재건축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조건부 재건축에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건축을 정부에서 좀 규제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을 조금 좀 살펴보면요. 안전진단 종합 판정위원 평가 항목별 가중치 조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거 환경 관련돼서 현행이 0.4 그리고 지금 개정됐을 때 0.15 큰 폭으로 보면요. 구조 안전성이 0.20 그러나 개정되면 0.50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하다 보시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면요. 잠시만요. 좀 지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부분들이 55%는 유지보수. 그래서 이러한 점수가 55% 이상일 경우에는 유지보수입니다. 30%일 때 조건부. 요게 이제 30% 정도 나왔을 때 조건부고요. 30% 이하일 때 이제 재건축이다 보니까 요 조건부 지금 55%에서 30% 요 기간을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조율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 논쟁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이 30년만 지나면 무조건 가는 그러한 상황이 없어진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런 조건부나 아니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런 부분들 개정 전이나 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현행 부분들은 지금 12년도에 사실 이런 부분들 다 있었습니다. 회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장 자체가 과열돼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중치가 회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구조 안전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 안전성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요. 이 구조 안전성을 공공기관에서 지금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구조 안전성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이 공공기관은 결국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가중치가 조금 틀려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중치를 결정짓는 50% 굉장히 크죠. 이 굉장히 큰 가중치 부분을 정부에서 줬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50% 즉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정부에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만 저어주면 무조건 뭐 30년 돼 있다 이렇게 30년만 지은 지가 30년 넘은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봤을 땐 투명하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현재는 조금 불투명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현황, 지진 등 안전 문제 발생 시 안전진단 D등급 이러한 경우는요. 도시정비법과 안전진단이 되었을 때 재건축이 되었었는데요. 개선된 부분들은 안전진단 D등급 이하 시 도시재정비 없이 재건축 사업 추진. 이게 이제 지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 보통 우리가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1988년도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인데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88년도부터 이런 부분 내진 설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예외 규정으로 둬서 조금 어떤 부분들은 조금 좀 편하게 재건축을 원하는 그러한 사업자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무조건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 현황인데요. 이제는 공공기관의 공적 판단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좀 무뎌질 수 있다. 결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과열 방지 차원에서 지금 사업 자체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다른 규제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벌써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벌써부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대규모 민원 발생, 주거 환경 악화 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특히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이러한 경우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장 논리 역행과 풍선 효과입니다. 지금 벌써 지금 현장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논리에서 역행된다는 것은 재건축이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야 될 시기에 신축 주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주위 인근 지역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전 10년 내외에 있는 주택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은 신축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피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축 주택 시장이 오히려 과열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지역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안전진단 미행 가구가 서울에 한 10만 3,822 가구가 있는데요. 강남과 강동이 약 7천과 8천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양천이 2만 4천입니다. 목동이 2만 4천 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굉장히 그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한 재건축 관련돼서 안전진단 변경이 되면서 향후에 재건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 자체가 불안합니다.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좀 떨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투명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